요즘 아이들이 폰 때문에 공부를 안 하는 걸까요? 아니면 공부를 안 하고 싶어서 폰을 하는 걸까요? 사실은 둘 다 맞죠. 둘 다 맞다기보다는 두 유형이 다 공존하죠. 안녕하세요, 마이멈입니다. 어느새 새학년 새학기가 다가왔습니다. 근데 늦추위가 왜 이렇게 춥나요? 오늘도 춥네요. 새학년 새학기가 오면 항상 기대하는 설레는 마음과 긴장감이 함께 공존하는 것 같아요. 특히 고등학교 입학하는 우리 1학년 친구들은 앞으로 공부 잘할 수 있을까 더 긴장하게 되는 시기인 것 같은데요. 리니가 한영외고로 입학하던 3년 전이 저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저는 오늘 강동구에 있는 치과를 가고 있는데요. 서준석TV라고 공부 입시 관련 채널을 운영하시는 서울대 출신 치과 선생님 만나서 새학년 새학기 공부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서울대 공대, 서울대 의대, 서울대 치대 이렇게 10수년간 서울대에서만 공부하신 선생님이에요. 근데 이 선생님이 이번에 야 너도 한 번은 공부에 미쳐봐라는 책을 출간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책을 읽어봤더니 우리 학생들하고 그 가족분들한테 도움될 만한 새학년 새학기 공부법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서준석 선생님을 모시고 새학년 새학기 공부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지금 공부의 끝판왕 서준석 선생님을 모셨는데요. 야 너도 공부에 한번 미쳐봐라는 책을 출간하셨잖아요. 평소에 서준석TV에서도 공부 관련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이 책을 내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사실 이전에 냈던 책들이랑 달리 이번 책에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딱 타겟으로 책을 썼거든요. 그 시절에는 공부 빼고 나머지를 다 미치려고 하죠. 그쵸, 네네. 놀이든 연애든 네. 아이돌 가수든 미성년자 분들을 대상으로 쓰는 책이다 보니까 그분들에게는 이제 미쳐보라는 단어가 되게 와닿고 훨씬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책을 읽다 보니까 서울대에 합격한 공부 비책이라는 챕터가 있더라고요. 네. 우리 학부모나 학생들이 비책, 비결 이런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네. 이제 거기서 방학 때 공부법, 학기 중 공부법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해주셨던데 이제 새학기가 왔는데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하면 이 새학기 수업할 때 어떻게 공부법을 활용하면 좋을까요? 특히 수업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공부법이나 또는 학기 중 스케줄 관리 이런 거 조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뭐 이미 배운 내용이라고 해서 그 내용을 수업을 아예 안 듣고 다른 책을 펴거나 다른 공부를 물론 뭐 하는 학생들도 있고 저도 했던 적이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 과연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는 내용과 차이가 있나 아니면 차이가 없다면 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나 이런 거를 중간중간 체크를 하면서 또 다른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수업 시간 공부법에 대해서도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쉬는 시간 또 어떻게 활용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수업을 듣고 사실은 뭐 수학, 영어를 제외한 나머지 과목들은 사실 아무리 미리 공부를 하거나 하더라도 많이 까먹은 상태에서 다시 학교 수업을 듣기 때문에 사실 쉬는 시간에 뭐 화장실 가고 친구들이랑 놀 수도 있겠죠. 뭐 그거를 아예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가급적 그 시간에 그 전에 배웠던 예를 들어서 뭐 국사 수업이 끝났다. 그럼 쉬는 시간이 10분이면 국사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 중에 진짜 중요하다고 강조했거나 내가 봤을 때 중요하다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10분 동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 네, 보통 그 시간에 뭐 이제 오후에 학원을 가고 밤새 공부를 해야 되니까 뭐 엎드려서 자거나 그 시간에 떠드는데 사실은 수업 직후에 다시 한번 복습을 하는 게 제일 소위 말해서 가성비가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새학년 새학기가 되면 아이들이 그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굉장히 신경 많이 쓰고 또 중요하잖아요. 예, 근데 이 친구들이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떤 참고서 어떤 문제집을 가지고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에 따라서 필요한 뭐 자습서나 책이 다 다르죠. 네네. 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딱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내가 30명 중에 15등 딱 절반이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10등한테 가서 10등이 어떤 책을 보는지를 봅니다. 그리고 그 자습서를 제가 사서 공부를 하는 게 저는 제일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15등이 갑자기 반에서 뭐 3등 안이든 아니면 1등 하는 애가 보는 자습서를 문제집을 푸는 건 아무 의미가 없고 오히려 역효과만 나거든요. 그렇죠. 최상위 문제를 풀고 났을 때 그 좌절감이 또 있잖아요. 저보다 한 5등 정도 아니면 한두 등급 정도 높은 애가 보는 자습서를
공부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아, 그래서 그 네. 친구를 따라잡고 또 그러면 또 한 7등, 6등 해야 하는 친구가 한 자습도 공부해서 또 그걸 따라잡고 네, 이런 맞아요. 식으로 성취감을 좀 높여가는 게 필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시험 볼 때 쉬운 문제 공부하는 방법과 어려운 문제, 소위 킬러 문항 공부하는 방법이 차이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런 거는 어떻게 나눠서 공부하면 좋은지 또 각각의 공부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사실은 쉬운 문제를 처음에 빠르게 하지만 정확하게 푸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제가 맨날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게 너무 킬러 문제나 어려운 문제에 신경 쓰다가 10명 중에 8, 9명이 다 맞히는 문제를 그쵸. 틀려버리면 1, 2번 그거는 틀리면 오히려 킬러 문제를 틀리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타격이다. 그런 학생들도 있고 그런 선생님들도 있는데 처음에 차라리 뭐 수학이든 영어든 긴 지문이나 어려운 수학 문제, 킬러 문제를 먼저 풀어라 그러는데 네. 저는 사실 그거는 절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시험은 슬프지만 결과가 전부인 시험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내신이나 수능은 그래서 저는 사실 킬러 문항에 뭐 집중하거나 많은 시간을 분배하기보다는 사실은 자기가 풀 수 있고 아는 문제를 일단 완벽하게 풀고 나서 남은 시간을 그냥 거기에 다 쓰자. 그러면 이제 내가 실력이 좋으면 사실 뭐 1시간의 시험 시간이 있으면 킬러 문항에 뭐 30분 넘는 시간을 쓸 수도 있겠죠. 네. 하지만 정말 실력이 없으면 킬러 문항에 쓸 시간이 60분 중에 5분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아, 맞아요. 하지만 5분도 안 될 수밖에 없으면 그 킬러 문항은 틀릴 수밖에 없는 실력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인정하는 게 되게 필요해요. 시험을 앞두고 여러 회도 공부를 해라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선행도 많이 하는데요. 이 책에서는 3회도 공부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좀 자세하게 아이들한테 꿀팁 좀 풀어주시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네. 뭐 한 번 보는 것보다는 2번 보는 게 낫고 2번 보는 것보다는 3번, 4번 뭐 가능만 하면 뭐 10번, 100번도 보면 네. 완벽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시간은 한정돼 있고 네. 특히나 뭐 내신이든 수능이든 과목도 되게 많고요. 또 이제 시간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그 3회도 공부법은 뭐냐면 가장 적은 시간을 들여서 가장 높은 성적을 얻을 수 있는 공부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긴 범위의 시험을 관건이요. 칠 때는 어떠냐면 500페이지의 분량의 어떤 과목이 있다. 수능에 실제로 나왔던 부분만 일단은 추리는 겁니다. 예, 사실은 500페이지 전부를 다 완벽하게 정독하고 샅샅이 소화하는 게 제일 베스트겠죠. 네. 이제 수능 같은 경우는 이미 뭐 94년부터 아마 실시가 됐기 때문에 30년 이상의 기출 문제가 쌓여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기출 문제만 봐서 기출 문제에 나오는 부분을 그 50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에 체크를 하는 겁니다. 예, 이건 시험에 나왔다. 적어도 30번의 시험 중에 한 6번 이상 출제가 된 부분들만 모으면 아마 500페이지가 300페이지 이하로 줄어요. 그쵸. 예. 그러면 일단 1회독 할 때는 그 300페이지만 주구장창 보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회독을 할 때 이제 300페이지에서 범위를 좀 넓히는 겁니다. 그래도 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정도 출제가 된 부분까지 그러면 한 400페이지 정도가 되겠죠. 물론 그 나머지 100페이지를 처음 보는 거지만 앞에서 1회독 할 때부터 300페이지도 다시 한번 봅니다. 네.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남는다면 500페이지 전체를 샅샅이 훑어라. 예. 그러니까 꼭 3회독을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니라 네. 이거는 시간이 개인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공부를 못하거나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의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가 어떤 과목의 시험 범위가 500페이지다 그러면 그냥 500페이지 1페이지부터 500페이지까지 그냥 쭉 읽어요. 네. 예, 정말 의미 없습니다. 예, 500페이지 읽을 때쯤 되면 앞에 한 100페이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네. 예, 차라리 그 부분 중에 표시를 해서 그거를 분권화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분권화라는 건 어떤 과목은 어떤 파트는 이건 거의 무조건 100% 시험에 나온다. 그럼 그 파트는 무조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남들 맞는 건 다 맞고 가야 되는 네, 거죠. 그렇죠. 그래서 버릴 때는 과감하게 버리고 취할 것만 취하는. 왜냐면 시간이 없다면. 네. 네. 중심을 공부하는 게 일단 중요한 것 같아요. 1회독에선 가장 중요한 부분 공부하고 점점 확대해 나가는 공부법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네요. 저자님께서 이 책 초반에 말씀해 주신 게 저도 굉장히 공감이 되는데요. 공부하는 데는 절실함이 필요하다. 이 말씀 해주신 게 되게 공감이 되는데 사실 저희 아이들, 요즘 아이들이 절실함이 좀 부족하잖아요. 네, 그렇죠. 어떻게 하면 공부에 절실함을 가지고 좀 노력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절실함이 부족하다기보다는 저도 이제 나름 한 3, 4년 전부터 교육 관련 유튜브를 하고 책을 내면서 요즘 아이들이랑 뭐 이메일도 많이 오고 네. 뭐 병원으로 찾아도 오고 막 강연회 같은 데 가면 만나보고 느낀 게 뭐냐면 절실해요. 요즘 애들도. 그러니까 사실 절실함은 어떻게 보면 젊음의 특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공부에 대한 절실함이 없는 거죠. 요즘 아이들이 본인들이 돈을 많이 벌고 잘 살고 싶고 멋지고 예뻐지고 싶고 이런 거에 대한 절실함은 오히려 엄청 많은데 그거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부의 가치가 되게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공부에 대한 절실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역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들한테 얘기해드리고 싶은 게 제 책에도 얘기했지만 공부야말로 너희들이 그렇게 SNS나 TV 속에서 유튜브 속에서 아이돌한테 보는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갈 수 있는 가장 쉬운 수단이라는 거를 강력하게 자제분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진지하게 물어봐요. 서울대 의대 가면 이쁜 여자친구 생기냐? 그거 제가 얘기합니다. 이쁜 여자친구가 바로는 생기지 않지만 생길 확률이 높아지니까 공부해라. 오히려 그런 대답이 엄청난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공부를 하다 보면 사실 우리가 항상 공부가 즐거울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모든 친구들이 슬럼프를 겪을 수가 있어요. 근데 또 우리 중고딩 시기에는 또 사춘기라는 어마어마한 네, 시기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시기를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또 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친구들한테 해주실 조언이 있을까요? 질문 자체가 사실은 전 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런가요? 일단은 두 가지가 틀린 거죠. 저희 부모님한테 제일 쉽게 하는 얘기가 엄마 나 요즘 슬럼프 같으니까 나 좀 쉴게. 나 공부 좀 안 해야 될 때. 이제 그럴 때 이제 부모님이 요즘 뭐 유행하는 MBTI로 치면 좀 T적인 답변으로 제가 추천드리는 건 뭐냐면 슬럼프는 뭐를 엄청나게 열심히 하던 사람들한테 오는 거예요. 맞아요, 네. 아들아 너는 슬럼프가 올 정도로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어. 그냥 인생이 계속 슬럼프겠지 그러면. 그러니까 넌 슬럼프가 아니니까 그냥 닥치고 공부하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를 저는 일단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저 T예요. 네. 그냥 번아웃이라고 그러죠. 네. 번아웃이 되는 게 슬럼프인 거지. 대부분의 슬럼프를 입에 담는 사람들은 그게 슬럼프가 아니고 그냥 핑계를 찾다 보니까 그냥 슬럼프란 단어가 의지박약이란 단어보다 조금 더 자기한테는 멋져 보이니까 너는 의지박약이야 라고 얘기를 듣기 싫은 거죠. 하지만 가끔 부모라면 그런 따끔한 얘기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약간 F적인 답변을 드리면 그런 겁니다. 슬럼프는요, 제가 책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극복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명언도 있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다. 분명 지나갑니다. 내가 죽거나 포기만 하지 않으면 공부도 마찬가지죠. 그냥 내가 매일 하던 거를 똑같은 패턴으로 유지하면 됩니다. 성적이 안 나오든 공부 효율이 없든. 그러면 어느 순간 슬럼프는 지나가고 다시 내 원래의 페이스를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 질문을 하기 전에 과연 당신이 슬럼프라는 말을 입 밖에 낼 정도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슬럼프가 와서 공부하기 싫다고 하는 학생 10명 중에 한 6, 7명은 그게 슬럼프가 아니라 그냥 공부를 안 하고 있었어요. 핑계거리. 핑계입니다. 네. 핑계. 네. 네, 번아웃이 올 만큼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생각하자. 네. 우리 친구들이 뒤늦게라도 공부를 시작하려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나 너무 늦었나? 지금 해도 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해요. 네. 저희 아들도 또 공부가 좀 하기 힘들어질 때 이럴 때 엄마 나 정시파할래, 엄마 나 재수할래 이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 늦었다고 생각하는 친구들한테 마지막으로 멋진 조언 한마디 부탁드려요. 네. 제가 이럴 때도 항상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인생은 생각보다 되게 길어요. 여러분은 어떻게든 1년이라도 빨리 대학을 가고 싶어서 재수는 남들이랑 친구들이랑 비교해서 너무 뒤처지는 게 아닐까 싶어서 어떤 예를 들면 뭐 그냥 서울대라고 합시다. 서울대를 가기로 고1 때 마음을 먹었는데 서울대를 가려고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려면 적어도 중1 때부터 해야 됐어. 그쵸. 그러면 3년이 늦은 거죠. 네. 그럼 걔는 일단 패닉에 빠지면서 어떻게 되지? 그냥 3수나 4수 하면 됩니다. 그 순간에는 그럼 내가 지금 중1인 애들이랑 같이 학교를 다녀야 돼? 엄청나게 자기가 뭐 늦어지는 것 같겠지만 나중에 한 25살만 되면 알게 돼요. 중1이랑 같은 학년에 다니면서도 내가 원하는 뭐 서울대나 의대를 갈 수 있다. 그러면 그거는 그 나이 3년 늦은 거는 자기한테는 아무것도 아니게 느껴지게 됩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길지만 생각 외로 한 번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 10년 늦게 치과 의사가 됐지만 지금 되게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어요. 우리 한 번뿐인 인생 진짜 본인이 하고 싶은 거 꼭 한번 해보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학년 새학기를 맞아서 학생과 학부모님들께 도움될 만한 공부법 얘기를 서준석 선생님과 함께 해봤는데요. 더 궁금하신 점은 서준석 TV에 가서 질의하셔도 좋고요. 또
야 너도 공부에 한번 미쳐봐. 이 책을 찬찬히 읽어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이맘TV에서도 매주 토요일 밤에 입시 공부 관련된 속풀이 토크를 하고 있거든요. 라이브도 많이 찾아와 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